자, 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신규 상장주부터 볼까요? 메탈라이프요. 지금도 상한가 기록하네요. 공모가가 13,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가 형성해서 상한가 기록했으니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뛰어오른 거예요. 소부장 1호. 이 특례 상장 1호 기업입니다. 메탈라이프, RFHIC의 자회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상승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라이프 앞으로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어요. MC넥스 보겠습니다. IT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춤해지나 했는데요. 이 종목만큼은 강해요. 어제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 랠리를 펼칩니다.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고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MC넥스 36,9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SOC 관련주는 오늘 시장에서 강한 건 아닌데요. 정부가 이제 내년도 SOC 분야에 2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SOC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건설 경기 쪽에 투자도 집중을 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SOC 관련주로 꼽히는 몇몇 종목들, 여러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도 수혜가 옮겨질지 조금 더 챙겨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LG화학 볼까요? LG화학은 주가는 사실 보합에서 등락 거듭하는 정도입니다. 전지사업 부분에 독립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설이 돌았어요. 이걸 이제 분리해서 LG화학의 자회사로 두는 그 전지사업부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설이 돌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 검토할 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하지만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LG화학 31만 2,500원 선 이슈 있길래 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하나투어는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IMM이라는 국내 사모펀드가 하나투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요. 3%대의 강세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신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좀 공격적인 상품 판매에도 나설 것이고 다양한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이 있는데 일리 있는 말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관련주 볼게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인 비보존의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계사들의 주가가 급락으로 돌아섭니다. 최대 주주인 텔콘 RF제약이 하한가 직행했었고요. 장 초반부터요. 그리고 역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하는 에스텍파마도 급락으로 진행되고 비보존이 우회 상장할 거야, 이 업체로 우회 상장할 거야라고 지목이 됐었던 루이마이크로도 오늘 20% 이상의 급락세입니다. 참 바이오주들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한데 관련한 이야기 그래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거예요. 이렇게 울상인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바입니다. 어느덧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 수급도 괜찮아요. 41만 8천 원. 참고로 오늘 시장의 탑픽은 바로 이겁니다. 왜인지 한번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야기는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보존 관련주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주실지는 뻔히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요. 바이오 업체라는 것이 이렇게 임상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이 하한가로 직행하다가도 뒷날에 그래도 다시 진행한다더라. 혹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러면 또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급락해버린 종목을 두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감히 못하겠지만 어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지 팀장님의 시각 좀 챙겨볼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아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좋은 얘기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이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지분 관계라든지 우회 상장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상 실패에 대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직 상장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어찌 보면은 걱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보고 놀란 것을 잘보고 놀란다고 예전에 HLB
그리고 헬릭스미스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과거 HLB라든지 헬릭스미스였던 사례를 참고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일단 경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내부자 거래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영자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주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단순히 연관성 때문에 임상 실패 소식으로 해서 단계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너무나 당연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HLB라든지 헬릭스미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 종목들도 똑같이 그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도 리버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임상 상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틀 동안 한가에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7월 달부터 8월 달, 7월 달, 8월 달 거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바닥을 잡게 되면서 결국 10월 달에 다시 한번 임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악재는 맞지만은 다시 어쨌든 비보존에서 이 임상을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급락은 피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은 뭐 불가피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HLB 사례를 좀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도 감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 하한가에 진입된 상황이고 급락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 시나리오가 제가 봤을 때는 과거 헬릭스미스라든지 HLB였던 사태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샘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아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좋아요 이거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앞으로 HLB처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보게 된다라면은 나빠요보다는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린 게 일단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네. 글쎄요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제가 나빠요처럼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하시니까. 아니 HLB도 네. 그렇게 숱한 악재 속에 주가가 그때 2만 원대였어요. 네. 거기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덧 10만 원 선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그때 그걸 살 걸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네. 나왔었는데 물론 똑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감히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봐야 할지는 그래도 한번 조심스럽게나 한번 아마 뉴스도 챙겨보고요. 시간은 걸릴 겁니다. 시간은 걸릴 거고 오늘 얘기했던 얘기들도 다 까먹고 지나가겠지만은 네. 나중에 어쨌든 회복은 될 거예요. 회복은 될 건데 그 샘플을 제가 보기엔 HLB인지 헬릭스미스였던 사례를 참고하시게 되면서 이게 버티는 게 맞는 것인가, 네, 파는 게 네. 맞는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가 일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아야 되느냐, 보여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HLB 사례를 참고해 보자면은 보유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HLB가 그 이후에 급락해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는 동전주가 됐다. 그럼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근데 비슷한 사례에서 봤을 때 다시 주가 회복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이 종목은 팀장님과 함께 누누이 얘기를 나눴던 종목입니다. 네. 안 돼, 하지 마라는 얘기를 누누이 들었었던 종목이고 이제는 볼 종목이다. 이제는 탑픽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아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젠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삼성바이오로스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그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바이오 섹터에서 안 좋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좋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스가 그 얘기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물론 다른 섹터,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내부자 거래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알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비보전 같은 사태가 발생된다라는 것들도 예측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리스크라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가지고 놨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삼성바이오로스의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스의 최근 상승에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단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조 1천억을 넘게 매수했는데 그 중에서 2조 800억을 그러니까 200억을 제외하고 2조 800억을 IT를 샀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또 변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 오늘 같은 게 또 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승한 이유는 업종 순환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적인 이유로는 바이오에피스가 WHO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 1월 13일 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는 부분들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상승의 핑계를 잡자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전부터 누님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승은 그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회복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전고점까지 먼저 상승을 한번 노려보게 된다라면은 전고점이 어느 정도요? 60만 원이요. 어. 그래서 60만 원까지는 주가 회복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좋다라기보다 나쁘지 않다는 국면에서 주가 회복 국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60만 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그 주가의 어떤 하락에 대한 어떤 회복이 계속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탑픽주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아요라고 네.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전히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은 전문가들마다 이제 상반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태근 팀장의 뷰는 이제 이 종목은 봐도 된다 쪽으로 이제 완전히 선회한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원? 한번 기대 걸고 지켜볼게요. 네,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어 볼게요. 하나투어는 일본 수출 규제, 일본 불매 운동 이후로 그렇기도 했고 여행주들 거의 안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네. 최대 주주 변경 소식과 함께 이렇게 반짝 주가가 뜹니다. 어떤 해석을 좀 해볼까요? 아마 그 일본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좀 더 해소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슈만 집중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 보통 악재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공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그 상장 같은 경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될 이유가 없다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신주 발행가가 제가 한 5번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오늘 얼마나 주가가 되나요? 53,000원인데 네네. 신주 발행가가 58,000원이더라고요. 훨씬 보통 높네요. 그죠. 네.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20% 30% 할인해가지고 네. 유상증자 발행 가액을 결정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하나 투어를 예를 들게 되면은 53,000원에서 20%만 감안을 하더라도 48,700원대거든요. 네. 근데 신주 발행가가 58,000원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전에 짚어주셨지만 이게 자신감이라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자신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제3자 배정,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어떤 네. 경영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풋백 옵션보다는 콜백 옵션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물량이 좀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58,000원까지 못 파는 그런 조항까지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빠요보다는 좋아요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대체로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장 탑픽으로는 삼바 올려둘고요.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또 풀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24일) 화요일에 국내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외국처럼 국내 증시에도 좀 산타가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힘이 많이 빠져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봐도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특히 또 비보존의 임상 쇼크로 비보존 관련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합쳐서 대형 제약 바이오주부터 중소형 바이오주까지 일제히 팔아불이 키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많이 미끄러져 내렸던 오늘 화요일이었습니다. 마감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62% 조정받으면서 2,190선까지 밀려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워낙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진했고 시총 상위주들 좀 일제히 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 역시 밀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은 1.34%까지 좀 강하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초가를 조금 고점으로 만들고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640선마저 내주면서 638.92포인트까지 밀리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환율은 안정적입니다. 1163원 40전까지 좀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 한번 보시죠. 일본 증시가 조금 전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고요. 항생 지수는 오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27,8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1월 1일부터 수입 관세 인하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어제장은 많이 빠졌지만 오늘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이고요. 2,976선 지나가면서 오늘 중국이 다시금 3,000선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가보시죠. 보시다시피 오늘 장의 부진한 지수가 여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켜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오늘 호재가 많았던 LG화학도 결국 반락되면서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IT 투톱도 물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0.9%의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5거래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어제보다 매도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주가 역시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55,000원까지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힘이 많이 없습니다. 0.8%의 조정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어제와 오늘 모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93,800원까지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쳤고요. 저번 주 신고가를 기록한 네이버도 많이 조정받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네이버 2020년이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쳤고요. 어제장의 주인공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오늘 주가 많이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3%의 조정이고요. 42만 원 선 어제 뚫어놨는데 42만 원 선 반납을 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더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가 오늘 그래도 LG화학과 동반해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역시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까지 다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모비스 역시 1% 가까이 조정이고요. 신한지주,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 강하게 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나마 오늘 가장 선방을 해줬던 휴젤은 빨간불 유지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HLB가 거의 8%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어제장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10만 100원까지 상승분 많이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나마 헬스케어는 그래도 좀 제한된 하락세를 보입니다. 약보합권이고요. 55,200원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히 6거래일 만에 반락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놀자주들도 일제히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세 종목 모두 강하게 1%대 내외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많이 밀렸네요. 3% 가까운 하락이고요. 85,300원까지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쳤고 메디톡스도 분위기 안 좋습니다. 1.5% 가까운 조정입니다. 오늘 5G 관련주 종목들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KMW가 2.1% 조정을 받으면서 48,35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시총 상위주들도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부진하게 거래 마쳤다는 점 특징적으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을 가장 많이 끌어내렸던 게 이 비보존의 임상 쇼크였던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 한번 종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보존이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즉 임상 3상이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비보존 관련주들이 개장과 동시에 모두 하한가로 치솟는 모습을 오늘 점검이 되고 있었습니다. 텔콘 RF제약과 에스텍파마는 결국 하한가 풀리지 못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루미마이크로도 역시 하한가 장중에 갔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래도 23% 낙폭을 살짝 만회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KMPM테크도 역시 장중에 28% 급락이 나왔는데 역시 낙폭은 살짝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에스맥 그리고 한일진공 같은 비보존 관련주들 역시 강하게 좀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던 것 아닙니다.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던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오팩트가 8.2% 상승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차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팩트가 오늘 장중 상한가 진입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호재를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한가 갔던 상승분은 거의 다 반납을 하고 8.2%까지 상승분을 줄여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선방이 나와서 역시 한 20%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지만 상승분은 많이 줄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8.6%의 상승이고요. 16,4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비보존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의 선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관련주들 시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장을 살짝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400달러를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422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고 또 여기에 올해 출시된 전기 트럭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 훈풍에 국내 관련된 전기차 기업들에도 올라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LG화학과 삼성 SDI는 좀 대형주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관련주, 특히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중소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려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이 오늘 장중 7% 급등이 나왔고요. 장중에 정적 VI까지 발동됐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5,680원의 중가 형성했고요. LNF도 장중 한 8%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상승분은 많이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2%의 강세고요. 테라셈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6.6% 급등하면서 2,505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 관련주 시세만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과의 남매난이 심해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선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선주를 제외하고 본주들은 시세가 강하게 좀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급락 급등을 반복하는 모습이고 거의 다 시세가 후장 들어서는 반락됐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한진과 한진칼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진에어까지는 모두 파란불 강하게 키면서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대한항공 우선주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계속 상한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가격 제한폭 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이어서 한진칼 우선주만 점 상한가 기록하면서 상한가 한 번 더 기록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61,200원까지 이틀 연속해서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부분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2,330억 원 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개인 동반해서 1,000억 원대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결국 매수를 선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이 513억 원 사자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코스닥 시장을 이탈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점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로 국내 증시가 하루 휴장에 들어갑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십시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점검해 드렸습니다.